그걸 통해서 피니쉬 포즈 촤, 상대를 베고 지나간 상태, 이런 식으로 손목을 뻗은 형태를 만들 수 있다 보니까 그걸 통한 액션을 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허리도 돌아가고 무릎 가동이나 이런 것도 꽤 좋으니까 뒤에서 봤을 때 이런 하체 가동도 막 쭉쭉 뻗은 느낌으로 만들 수가 있었어요. 오늘 리뷰는 바로 또봇 캔! 드디어 또봇의 다음 신제품 또봇 캔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또봇 소닉을 리뷰했었는데 이 또봇 캔 역시 소닉과 함께 또봇 대도시의 영웅들 시즌3부터 출연을 하는 또봇입니다. 참고로 또봇 대도시의 영웅들 시즌3는 3월부터 쭉 지금 방영 중이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출시 전에 사전 예약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4월 3일부터 4월 9일까지 영실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신상 위크로 해서 사전 예약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출고는 4월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출고가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가격은 10% 쿠폰까지 다 적용하면 49,860원에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매 시 혜택으로는 또봇 신제품을 구매하면 7일간 매일 10명씩 추첨을 해서 해외판 구또봇 한 종씩 랜덤으로 증정한다고 하고요. 사은품으로는 또봇 신제품 구매 시에 또봇 미니 스티커북 증정도 한다고 합니다. 적립 혜택으로는 또봇 신제품을 구매하면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3,000원에서 5,000원 증정한다고 하고요. 리뷰 이벤트로도 또봇 신제품 리뷰 작성 고객 중에 10명을 추첨해서 해외판 마스터 V를 증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 영실험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패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뭐 언제나 보던 그 또봇 대도시의 영웅들 스타일의 그런 패키지고요. 옆모습 보면 이제 액션 포즈를 취하고 있는 켄과 함께 반대쪽으로는 또 이제 멋진 포즈, 그리고 켄의 K, 그리고 뒷모습은 멋진 액션 포즈 또봇 켄 템페스트. 이번에도 소닉처럼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봇 처음이죠? 이렇게 검을 사용을 하는 또봇은 그동안 없었으니까요. 거기다가 코어로이드에도 검을 쥐어줄 수 있다고 해요. 기믹들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오픈! 블리스터와 함께 이렇게 전시대가 같이 들어있고요. 그럼 다 꺼내고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구성 전부 다 꺼내봤습니다.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매뉴얼, 언제나 그렇듯 펼쳐보면은 이렇게 로봇에서 자동차로 변형하는 과정과 뭐 기믹 설명, 구성 설명, 그리고 반대쪽으로는 이제 자동차에서 로봇으로 변형하는 그런 설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봇 캔의 또폰용 캐릭터 카드 3종! 이번에도 홀로그램 처리되어 있는 카드 1장과 멋진 포즈들을 취하고 있는 카드 2장, 이렇게 총 3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뒷면으로는 역시 또봇 엠블럼 들어가 있습니다. 담당 파일럿이 앞으로도 없을 건지 아니면은 아직 없는 건진 모르지만 A나 W랑은 다르게 이제 파일럿 카드는 아직 없네요. 뭐 이건 소닉 때도 같았죠. 그래서 또봇 A한테서 또폰을 빌려와서 카드 하나씩 넣어보도록 합시다. 짠! 홀로그램. 오우, 검은색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외에 다른 카드들도 하나씩 넣어보도록 하죠. 멋진 포즈, 그리고 마찬가지로 멋들어진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메인 무장인 마인드 세이버! 이 또봇 캔이 검도를 하는 무도인이라는 컨셉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죽도를 형상화한 것 같은 마인드 세이버가 들어갑니다. 중간중간 메탈릭 레드로 되어 있는 이 컬러가 굉장히 멋지고요. 그리고 이제 도심 부분도 파란색으로 이쁜 컬러로 사출이 됐습니다. 거기에 죽도처럼 중간중간 이런 굴곡이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손잡이 부분도 역시 이렇게 뽑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코어로이드 때 쥐어줄 마인드 세이버입니다. 귀엽죠? 해서 다시 이렇게 끼워주면은 다시 완성. 참고로 중간중간 관절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접어줄 수 있는데 이렇게 접어주면 수납 상태가 됩니다. 이 마인드 세이버 수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등 쪽에 접어서 보관이 가능해요. 그리고 또봇 캔의 전시대 역시 포함됩니다. 멋진 로고 또봇 캔과 함께 위쪽으로는 역시 발판 디테일들도 들어가 있는 형태의 전시대입니다. 자, 그럼 또봇 캔 외형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전에 패키지에서 꺼냈을 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개체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처음에 꺼낼 때 정강이 외장이 이렇게 내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개봉하고 나면은 이렇게 한번 올려주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파란색의 컬러가 인상적입니다. 뭐 또봇의 안쪽에 있었던 이런 팔이나 어깨 이런 컬러도 그렇지만 차량 자체의 기본 컬러도 트랜스미션 블루 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컬러가 다 파란색 계통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이즈는 재보면 약 24cm가량 나오고요. 먼저 리뷰한 또봇 소닉과 비교도 한번 해보면 둘이 키가 거의 똑같네요. 안 그래도 소닉 같은 경우도 기존 또봇들보다 조금씩은 더 컸잖아요. 그럼 캔도 그렇다는 건데 비교해볼까요? 자, 이렇게 XYZ부터 AW 트윈 펀치까지 나머지도 다 꺼내봤습니다. 확실히 뭐 X나 Y 그리고 A보다도 조금씩 더 커요. 뭐 근데 사이즈는 둘째 치고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듬직한데요. 역시 모여있을 때 되게 든든합니다. 가슴 한 켠이 좀 따뜻해진다고나 할까요? 그런 느낌이네요.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머리부터 보면은 딱 봐도 나는 검도하는 또봇입니다 같은 그런 느낌의 디자인입니다. 잘 보면 차량의 외관 이외의 나머지 부분들 어깨나 머리 등등 허리까지도 검도할 때 착용하는 보호구를 컨셉으로 디자인된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머리는 곧장 연상이 되는 그런 느낌이죠. 그러면서도 차량의 외관을 좀 갑옷처럼 두르고 있는 게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다시 자세히 살펴보면은 요 이마 쪽부터 그 검도할 때 착용하는 그 보호구 느낌이 물씬 풍겨지고요. 전체적으로 감싸고 있는 느낌 자체도 아주 좋네요. 그래서 머리 옆쪽도 한번 살펴보면 캔의 K가 글자가 들어가 있다거나 그 외에도 좀 더 각진 외형 그런 디테일들 볼 수 있고, 그리고 목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이렇게 빨간 색깔의 라인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얼굴도 좀 움푹 들어가 있는 느낌? 살짝 턱 디테일도 있는 형태가 아주 보기가 좋네요. 그리고 흉부 한번 살펴봅시다. 역시나 차량의 앞부분이 멋지게 흉부가 되어 있습니다. 또봇 캔 같은 경우는 현대 그랜저 차량을 차량 형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앞부분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현대 로고, 또봇 이름 캔이라고 잘 적혀 있고, 메탈릭 실버 부분이나 그리고 앞부분의 그릴 디테일들도 아주 멋지게 들어가 있죠. 이번에도 이 차량 앞부분 LED 기믹이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 마인드 세이버의 앞부분을 이렇게 터치하면 스위치 온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터치하면 깜빡깜빡 해주고, 한 번 더 터치하면은 서서히 꺼졌다가 서서히 들어왔다가 한 번 더 터치하면 꺼집니다. 이번에도 LR44번 배터리 3개를 사용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LED도 켜고 나면 15초 뒤에 자동으로 꺼지는 것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15초 뒤에는 자동으로 전원이 꺼집니다. 그 외에 복부에도 특유의 라인이나 이런 거 잘 들어가 있고요. 메탈릭 레드의 이런 멋진 골반 디테일 색깔들 잘 들어가 있습니다. 가만 보면 이런 패널 라인들도 중간중간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골반 뒤쪽으로도 이제 기계적인 디테일들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차량의 앞유리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했듯 차량의 외관 자체를 약간 갑옷으로 두른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꺾여 있는 부분이 꽤나 멋진 포인트다라고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어깨 위쪽으로는 바퀴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어깨 자체 디자인도 보면 마치 그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끝 라인은 메탈릭 레드의 진한 컬러가 인상적입니다. 잘 보면은 이렇게 외장 들쳤을 때 뒤쪽까지도 이렇게 메탈릭 레드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외장 자체의 패널 라인들도 좀 볼 수가 있죠. 그 밑에 팔 부분도 역시나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는 듯한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역시 끝 라인은 다 메탈릭 레드로 멋지게 색깔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쪽까지도 쭉 들어가 있거든요. 꽤 멋지죠? 주먹 자체는 이제 무장을 손에 쥐어야 하니까 이제 구멍이 뚫려 있는 손으로 되어 있고요. 골반은 방금 잠깐 봤으니까 이렇게 사이드 스커트 쪽으로 가면은 역시나 검도의 보호구처럼 이렇게 골반을 감싸는 듯한 형태로 해서 차량 외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뒷바퀴가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외관도 외관이지만 이 내부도 보면은 이제 기계적인 디테일들을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패널 라인들이 꽤 멋지게 들어가 있죠. 회전부에도 동그랗게 디테일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다리 부분 역시나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면서도 차량의 외관 그대로를 갑옷으로 두른 것 같은 형태가 좀 인상적입니다. 그러면서도 다리 옆쪽으로 또 뭐 캔의 K가 엠블럼과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탈릭 레드의 포인트라던가 이런 기계적인 디테일들 이렇게 엿볼 수가 있고요. 다리 안쪽 역시 디테일이 좀 눈에 띕니다. 꽤 멋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런 차량의 뒷부분을 열면 발이 나오는 그런 형태랄까, 이런 거 꽤 괜찮았어요. 약간 운동화 스타일의 발 디자인?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약간 중간에 이렇게 좌우에 연결되어 있는 게 약간 끈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도 발 아래쪽도 역시나 메탈릭 레드 컬러가 감싸고 있는 게 좀 눈에 띕니다. 근데 메탈릭 레드 컬러 진짜 이쁘긴 하네요. 이거 진한 컬러가 아주 보기가 좋아요. 그럼 가동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목 자체는 역시나 축관절로 해서 딱히 걸리는 거 없이 편하게 돌아가 줍니다. 그리고 어깨 중요하죠. 먼저 볼 거는 일단 외장들의 가동입니다. 이렇게 바퀴가 있는 위쪽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외장 자체가 좀 회전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포즈를 취할 때 어깨 외장으로 움직여서 좀 간섭을 피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변형 구조 때문이라도 팔과 어깨 외장 자체가 별도로 돌아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역시 뭐 액션 취할 때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리고 팔을 옆으로 드는 거는 관절이 이중관절입니다. 어깨 안쪽과 바깥쪽 둘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한 클릭 해서 바깥쪽 관절이 하나 있고요. 안쪽 관절도 크게 들어지는 형태로 해서 팔을 굉장히 많이 들어줄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드는 부분 역시 기존과 동일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팔을 들고 내리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겁을 주기 위해서 어깨를 좀 모은다 그러면 이렇게 팔을 앞으로 들고 어깨를 들고, 이때 불편할 수 있으니까 어깨 외장을 좀 내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어깨 각도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게 포인트겠죠. 그리고 팔꿈치는 단일 관절로 최대로 하면 90도 이상 가동을 하는 팔꿈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라고 한다면 팔의 회전인데요. 이렇게 팔꿈치 아래쪽으로 해서 회전을 하는 형태로 관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어깨랑 같이 조합을 해보면 이렇게 어깨 외장 좀 가동을 하고 팔 회전시켜서 가운데로 팔꿈치 가동시키면 이런 식으로 손을 가운데로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가슴 위쪽으로 가동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관절 역시 들어가 있습니다. 한 클릭 해서 편하게 회전시켜 줄 수가 있고요. 고관절 역시나 튼튼한 라쳇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단하고요. 그리고 옆으로 드는 것도. 대신에 옆으로 들 때 이 스커트 부분이 방해가 될 수 있는데 스커트도 회전시켜서 좀 가동을 시켜 놓으면 조금 더 이제 간섭을 피할 수가 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벅지 회전도 존재하는데 이 무릎 바로 위에서 회전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위에 있는 관절은 뭐냐? 이제 변형할 때 사용할 관절인데요. 뭐 이 부분 역시 액션 취할 때 쓸 수도 있겠죠. 상관없겠죠. 그리고 무릎도 이렇게 편하게 굽혀주는 게 가능합니다. 90도 이상 가동을 하거든요. 아주 크게 가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발목은 회전축은 없어요. 대신에 이렇게 발바닥은 사선으로 깎여있는 형태고요. 변형 구조 때문이라도 발목이 이렇게 뒤쪽으로 뻗는 관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굽히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릎 꿇기 액션도 생각보다 괜찮게 할 수 있어요. 고관절 쪽은 전체적으로 관절을 사용을 해주면은 이렇게 크게 들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마인드 세이버 이거는 등 쪽에 수납할 수 있습니다. 그 실제 설정대로 이 앞유리 안쪽으로 수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 뒤쪽에 있는 외장 들어주고 등 파츠 자체를 이렇게 열어주면 안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마인드 세이버를 앞뒤로 다 접어주고 손잡이 주변의 구멍에 맞춰서 앞유리 안쪽 조인트 이쪽에 맞춰줍니다. 이렇게 수납하고 다시 덮어주는 거죠. 변형도 다시 해주고 이렇게 깔끔하게 로봇 형태건 비클 형태건 어느 상태에서도 다 수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액션 포즈도 조금씩 살펴봐야겠죠. 먼저 해보고 싶은 게 소닉이랑 같이 눕는 거 좀 고민을 했는데 서로 바라보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면 어떨까? 요런 느낌으로. 아니 이건 손잡기 직전인가? 한쪽은 차렷을 하는 게 나은가?
이런 구도도 괜찮네요. 서로 대화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시즌3 시작할 때도 소닉은 열혈 축구 선수니까 이렇게 막 나가야 돼, 나도 도구로 가야지 막 이러는데, 이제 켄은 이제 안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러면서 주저하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죠. 그리고 서로 팔을 탁 맞대면서 같이 의기투합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괜찮은 것 같네요. 그리고 마인드 세이버를 꺼내서 손에도 한번 들려줘 봅니다. 액션 포즈도 몇 개 취해보도록 하죠. 일단 아까 어깨 가동에서 설명한 요 포인트들, 어깨 가동 포인트들을 이용을 해서 바로 양손으로 마인드 세이버 액션. 이게 양쪽 어깨를 다 가동시켜주면은 양손으로 마인드 세이버를 쥐는 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운데에서 한꺼번에 양손으로 쥐는 거죠. 특히나 검을 쓴다 그러면 이런 포즈는 또 중요한 포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 손목이 변형 구조 때문이라도 이렇게 뒤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락이 풀리면 뒤쪽은 고정성이 좀 약하네 싶지만, 이 락이 풀리기 직전까지 살짝 해주면 손목을 좀 꺾을 수가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걸 통해서 피니쉬 포즈, 상대를 베고 지나간 상태, 이런 식으로 손목을 뻗은 형태를 만들 수 있다 보니까 그걸 통한 액션을 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허리도 돌아가고 무릎 가동이나 이런 것도 꽤 좋으니까 뒤에서 봤을 때 이런 하체 가동도 막 쭉쭉 뻗은 느낌으로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켄이 앞에서 선봉을 서면 소닉이 스트라이커 볼을 차서 지원하는 느낌, 아니면 후방에서 공격을 도와주는 느낌도 한번 이런 식으로 포즈 같이 취해놓는 것도 괜찮겠죠. 그리고 적을 향해서 켄이 각오하십시오 같은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소닉도 옆에서 같이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그런 느낌도 괜찮은 것 같네요. 켄 단독으로 보면은 딱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서 또 조금 더 포즈를 넣어주면, 아까는 안에서 바깥으로 검을 휘둘렀다면 이번엔 밖에서 안으로 휘두른 포즈도 취해봤습니다. 역시 검을 들었다 그러면 해볼 만한 그런 포즈들을 좀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번엔 좀 마인드 세이버를 평범하게 쥐고 서 있는 모습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코어로이드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제 머리를 잘 잡고 그대로 빼주면 되죠. 뒤에 있는 팔을 먼저 펴주고 머리를 들어 올려서 얼굴을 돌리고 내리고, 또보켄 코어로이드 완성! 이번에도 굉장히 귀엽네요. 손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어깨에는 검의 형상이 들어가 있어요, 양쪽으로. 그러면서 몸통에는 K라고 크게 적혀 있기도 합니다. 얼굴은 로봇일 때랑은 또 다른 느낌? 살짝 본인 성격이 진중한 성격이다 보니까 되게 굳게 담은 입? 저런 느낌이 좀 인상적이네요. 그리고 마인드 세이버에서 손잡이 부분을 뽑고 뽑은 부분, 짧은 부분을 이렇게 코어로이드에 들려주면 코어로이드 상태에서도 마인드 세이버를 손에 쥘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귀엽네요. 자, 그럼 또보켄 비클 모드, 자동차 모드로 변형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등에 있는 외장을 먼저 가동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들어 올려서 해주고 백팩을 열고 마인드 세이버를 수납해줍니다. 그대로 수납해주고 덮어준 상태에서 나머지를 시작하면 되고요. 먼저 흉부를 들어주면 팔이랑 같이 가동을 합니다. 이때 차량의 본닛 부분을 먼저 완성을 시켜주고요. 어깨 외장은 그대로 둔 채로 팔만 밑으로 내려줍니다. 양쪽 다 팔만 내려주고 팔꿈치를 180도 회전, 손을 수납. 반대쪽 마찬가지 손 수납. 이렇게 하고 어깨 외장을 펼쳐서 밑으로 내려줍니다. 반대쪽 마찬가지 펼치고 내려줍니다. 그리고 어깨를 모아줄 건데 그 전에 스커트를 일단 수평으로 잠시 만들어 놔야 팔이 편하게 움직이거든요. 그 상태에서 어깨 안쪽 관절을 최대한 밀어 넣으면서 이중관절 다 활용해서 지금처럼 안으로 포개줍니다. 양팔의 안쪽과 그리고 저 뒤쪽에 조인트 보이죠? 이 차량의 앞문 뒤에도 여기 구멍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잘 맞춰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다리를 가운데로 모아주고 정강이 외장을 밑으로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돌려서 발꿈치를 안으로 접어넣고 발도 이중관절 이용을 해서 완전히 안쪽으로 이렇게 포개줍니다. 그 상태에서 뒤쪽 차량의 외부를 닫아주고, 이것도 닫는 것도 순서 있습니다. 이 조인트가 달려있는 부분을 먼저 닫아줘야 편안하게 닫히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허리 회전.
허벅지 중간 관절을 먼저 꺾으면서 무릎 굽혀주면서 완전히 관절 덮으면서 고관절까지 가동시켜주면서 모양 맞춰주면 비클 모드의 완성! 자, 이렇게 해서 또보캔의 비클 모드 자동차 형태의 완성이 됐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현대 그랜저 차량을 이 차량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트랜스미션 블루 펄이라는 컬러를 사용을 하는 게 특징입니다. 먼저 리뷰했었던 또보 소닉과 함께 딱 놔보면은 확실히 높이는 소닉 쪽이 더 큽니다. 분위기도 이제 하얀색과 파란색의 차량이다 보니까 사뭇 다르다는 것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바퀴는 편하게 굴러가기 때문에 얼마든지 굴리면서 가지고 놀 수가 있고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은 그랜저 차량이다 보니까 좀 약간 중후한 듯한 외관이 좀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뒤쪽의 라이트 부분이라든가 특히나 위쪽의 검은 색깔 부분이라든가 분위기 자체는 되게 묵직한 느낌도 드네요. 차량의 앞부분 아까 뭐 흉부에서 이미 봤지만은 이제 라이트 기믹이 들어가 있는 그런 외형이고요. 아니 그럼 차량 상태에서 라이트는 어떻게 켜나요? 하실 수 있는데 앞유리를 열면 되잖아요. 근데 뒤쪽이 막혀서 안 열리니까 이제 변형을 위해서 어차피 이렇게 하체를 분리를 하거든요. 이렇게 하고 앞유리 싹 열어주고 이제 마인드 세이버 빼면 됩니다. 그래서 라이트 온! 짜잔! 이런 식으로 LED 기믹도 그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깜빡깜빡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꺼주고. 자동차에서 하부를 보면은 이제 또보캔의 머리라던가 이런 몇몇 가지 발바닥이 오는 것도 참 재밌네요. 물론 차량의 휠 부분도 디테일 충실하게 들어가 있고요. 손잡이 부분들의 디테일, 주유구 디테일, 차량의 프레임 부분도 파란색으로 잘 색칠이 되어 있고요. 와이퍼의 디테일부터 해서 이 차량의 윗부분 넘어가서 뒷부분까지 번호판 디테일과 또보캔이라는 이름이 적혀있는 부분과 현대의 로고, 빨간 색깔의 라이트 부분까지 색깔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로봇 형태로 변형해 보도록 합시다. 마인드 세이버는 앞서서 빼놨으니까 잠시 내려놓고 시작은 마인드 세이버 꺼낼 때처럼 자동차를 잡고 좌우로 쪼개줍니다. 이제 고정되어 있던 다리를 풀어주는 걸로 해서 시작하면 됩니다. 또보캔 로봇 형태 완성! 그리고 리뷰 전에 또보캔을 하나 더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영실업에서 흔쾌히 보내주셨고요. 리뷰에 이렇게 자동차 형태와 로봇 형태를 같이 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번 또보 소닉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혼자 두는 것보다 이렇게 둘이 같이 비클 형태, 로봇 형태 같이 두는 게 느낌이 더 좋잖아요? 마치 박스아트 분위기로 이렇게 뒤에서 포즈 취하고 있는 캔과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는 비클 형태의 캔, 이런 구도가 괜찮다는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또봇 캔 리뷰를 해봤습니다. 전시대에 이렇게 올리고 옆에다가 이렇게 캐릭터 카드도 같이 놔서 전시하면 더 좋겠죠. 또봇 중에는 처음으로 이렇게 검을 사용하는 또봇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좀 놀랬거든요. 이게 소닉 때부터 무기가 들어가네? 되게 오랜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예 캔은 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무장을 사용을 하는 또봇들이 등장을 하는구나 하면서 조금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또봇 대도시의 영웅들 시즌3 기대가 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그럼 오늘 리뷰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밤시! 아직 영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에필로그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전에 개발팀에게 제가 질문을 몇 개 드려서 답변을 들어왔거든요. 바로 진행해보겠습니다. 또봇 처음으로 검을 사용하는 또봇인 것 같습니다. 컨셉 구상에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라는 질문이었고요. 답변은 다른 컨셉도 있었지만 무기를 사용하는 또봇으로 아이데이션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중에 무도인 검도를 컨셉으로 하는 또봇이 최종으로 결정되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무기인 죽도를 차에 수납할 수 있게 만드는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과 같이 차량 내부에 수납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습니다. 무기 디자인은 KC 검사를 진행하면서 필수 불가결로 몇 개의 뼈대가 붙은 형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 트윈 펀치부터 궁금했던 건데 이젠 소닉과 켄까지 나왔어요. 평소에 알파벳 하나를 쓰던 또봇 이름이 단어로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라는 질문의 답변은 저희가 진행하는 캐릭터 컨셉과 로봇 외관 디자인, 차량 외관, 컬러 등 여러가지 스펙을 바탕으로 최대한 그와 잘 부합하는 네이밍을 제안하고 있으며 여러 과정을 거쳐 최종 네이밍이 결정됩니다. 이 과정에 따라 알파벳으로 결정된 이름 중 또봇 A, 대운 옆을 항상 지켜주는 경호원 컨셉의 에이전트의 A가 있기도 하고 혹은 그 이상의 글자로 이루어진 이름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또봇 트윈 펀치의 경우 양쪽에 다른 펀치 기술, 다른 컬러를 지니고 있지만 쌍둥이 컨셉인 점을 반영하여 지어진 이름인 것은 모두가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 최근 또봇의 컬러들이 너무 빨강과 파랑만 있는 건 아니냐는 의견도 종종 보입니다. 가만 보면 소닉, 켄 모두 빨강과 파랑을 사용하는데요. 컬러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에 답변도 받아왔습니다. 디자인을 진행할 때 다양한 색상 시안을 놓고 논의 과정을 거쳐 최종 시안이 결정됩니다. 색상 선정 시 고려되는 부분은 캐릭터의 컨셉에 부합하는지, 색상 조합이 어울리는지, 실제 모델인 차량 색상이 적용이 가능한지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여 디자인이 진행됩니다. 켄의 경우는 진중한 성격, 무도인의 컨셉과 실 적용 차량인 그랜저의 이미지를 반영해 메인 컬러는 다소 무거운 컬러 위주로 작업이 되었으며 논의 끝에 지금 보시는 색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빨강과 파랑의 색상 조합이 다소 많다는 부분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의도한 것은 아니며 빨강, 파랑이 그만큼 매력도나 선호도가 높은 컬러인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켄의 경우도 파란색 톤으로 보이지만 파란색인 듯 보라색인 듯한 중간 톤의 색상을 적용하여 같은 파란색도 다르게 보일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은 정말 여기까지.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 빠부시!